중요한 갑상선에 혹이 생기게 되면 이게 결절 아니면 암인 건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따져볼게요. 자, 갑상선 결절이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암이 된다. 그러니까 결절이 암의 전 단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 교수님 어떤가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절은 결절이고 암은 암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절이라는 거는 갑상선 정상 조직 내에서 초음파상으로 정상 조직과 좀 다르게 보이는 덩어리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고 그중에 일부가 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절, 혹이라고 그러면 암하고 혼동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피부나 뭐 그런데 뾰루지가 나면 그냥 혹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초음파 소견하고 세침 검사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양성과 악성 결절을 구분하게 되고요. 만약에 한번 양성 결절이라고 진단이 나왔으면 암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암은 양성이면 안 걸린 거고 악성이면 걸린 겁니다. 음성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양성 음성이 아니고 네. 잠깐 헷갈렸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헷갈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 구별할까요? 크기가 크면 갑상선 암, 작으면 갑상선 결절이다. 맞나요, 김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목에 뭐가 만져지는 게 생기거나 커지면 걱정이 많이 되실 수는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면 내가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결절의 크기가 크고 작음으로 암과 양성혹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한 분이신데 실제로 양성으로 이렇게 진단은 받으셨지만 갑상선 전체가 이게 양성혹이 아주 커지는 바람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신 거고요. 아주 작지만 1cm 미만에서도 이렇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암과 그냥 양성결절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관이 없구나. 그렇군요. 아니 저도 목에 뭔가 혹이 좀 만져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게 갑상선 결절인지 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저도 건강검진 때 뭐 결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암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유 교수님? 네, 1차적으로는 초음파만으로도 암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시면 초음파 소견 속에 이렇게 특징적인 암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하얀색 점이 있는 거를 이제 미세석회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풍선을 불어놓은 것처럼 동그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주변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나가는 모양의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 불규칙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금 회색깔로 보이는 것이 정상 갑상선 조직인데요. 그거보다 좀 까맣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약간 키가 더 큽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폭보다는 키가 큰 특징. 이런 이제 특징적인 네 가지를 가지고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주사 맞는 바늘 있잖아요. 그런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세포를 일부 꺼내 봅니다. 그러면 그 세포를 통해서 암의 확률이 몇 % 정도인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에서 저런 소견이 보이시면 아마 큰 병원에서 아마 그런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으실 겁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저런 검사를 받아보려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병원에를 가잖아요.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보통 이제 갑상선 혹에 대한 그 혹이나 암에 대해서 자각 증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자각 증상이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미 목소리가 변했다던가 뭐 음식을 삼켰을 때 연화곤란, 즉 삼키기 힘들고 뭐 걸리는 느낌이 난다던가 호흡곤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갑상선암이 진행된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여기가 막 튀어나왔다 하면 의심하는데 이렇게 만져서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갑상선 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져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암을 자가 진단을 해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좀 저를 한번 만져요. 제가 건강 아, 교수님이시니까. 우선 그럼요. 자가 진단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예. 여기 목젖이 있고 아래쪽에 뭐 이렇게 보면 쇄골 바로 윗라인에 예. 여기서 손을 대고 침을 꿀꺽 한번 삼켜 보세요. 꿀꺽. 근데- 침 넘어간다. 예, 침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네. 소견. 근데 뭔가가 만져진다. 네. 아, 이러면 내가 뭔가 갑상선에 혹이 있거나 갑상선이 많이 비대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우선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제가 한번 만져 드릴게요. 예. 네. 침은 넘어갑니다. 맞아. 괜찮겠죠. 네, 교수님 한번. 여기를 잡으시고 침 한번 삼켜 보세요. 너무 과도히 삼켜. 예, 아주 갑상선 자체가 만져지지도 않고 깨끗하시고 깨끗해요. 아주 예쁘시네요. 갑상선이요? 예, 갑상선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갑상선이 예. 건강하다. 네, 건강하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자각 증상이 없다고는 말씀 네. 주셨지만 뭐 어떤 분들 보면 목소리가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은 보통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류 교수님? 예,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정말로 갑상선암 때문에 목소리가 변했다면 원발 부위병기, 그러니까 T병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3기 이상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도 생존율하고 연관이 있는 종합적인 병기는 1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다른 암보다 굉장히 네.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예. 병기 분류 자체도 좀 다릅니다. 1기하고 2기밖에 없습니다. 55세 미만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폐전이 등 뭐 그런 원격 전이가 없기 때문에 1기에 해당하고요. 1기인 경우에는 뭐 궁금해하시는 생존율이 5년, 10년 생존율까지 정상인 것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네. 이 병기보다는 갑상선암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갑상선암이라는 게 흔히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이제 유두암인데요. 유두암과 여포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분화성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고 그게 이제 예후가 좋은 암들이고요. 그 이외에 좀 빈도는 떨어지지만 수질암이든지 뭐 저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0.1% 이하의 예. 아주 좀 희박한 확률로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미분화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명이 높아서요. 진단을 한 번 받으면 뭐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도 있습니다. 갑상선암 중에. 무섭네요. 갑상선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악명 높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 한번 또 구분을 해볼까요? 혹이 자라면 갑상선암, 자라지 않으면 갑상선 결절이다. 보통 암은 이제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교수님? 이제 갑상선 혹이 자라느냐 그냥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악성과 양성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성 결절도 크기는 놔두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이제 젊은 나이에서 갑자기 이제 갑상선이 커지거나 이러면 악성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혹이 이제 물이 차면서 확 커졌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상선이 확 커지면서 눌렀을 때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양성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 갑상선 부위가 이제 커지면서 혹이 만져지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역형성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혹이 커졌을 때는 한번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암의 차이 알아보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 궁금증도 한번 알아볼까요? 갑상선 결절은 결절이니까 수술 안 하고 갑상선 암은 수술한다. 맞지 않을까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한 70% 정도는 맞는 얘기이고요.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갑상선암의 유일한 공인된 치료법은 현재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많이 여쭤보는데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많이 여쭤보는데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는 확실히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암일 때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암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림프절이 없는 저위험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는 근거가 있을 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갑상선 결절인 경우에, 양성 결절인 경우에는 네네.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대부분입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초음파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어. 만약에 사이즈가 아주 커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너무 때는 커졌다. 그것도 역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죠.